여러분이 혼자 풀기 어려운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요. 또 상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라면 이럴 때 어떨까, 어떻게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새해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늘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는 코너이기 때문에 또 올 한 해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청취자들은 이런 사연 안 보내셔도 될 만큼 그죠? 행복한 가정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부터 뭘 할 건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겁먹지 말고 대화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실천하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됐고요. 6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와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는데 결혼 직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동료들과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모아놓은 돈도 다 날리고 지금은 아는 사람의 사무실에 나가서 용돈 정도나 벌고 있습니다. 남편의 상황이 이러니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이라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암담한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친정엄마의 전화입니다. 엄마는 제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30대 중반의 딸에게도 거의 매일 전화를 합니다. 한번 전화를 하면 빨리 끊지도 않고 당신이 오늘 이런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 사위가 직업도 없이 저렇게 용돈벌이나 하고 있느냐면서 애아빠 흉을 보고 이런 레파토리가 다 끝나야 전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뭘 사거나 또 뭘 결정했다고 하면 그건 이래서 안 좋고 왜 말도 없이 결정했냐면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어떨 때는 엄마의 이런 간섭, 잦은 전화가 너무 짜증이 나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우리 자매에게 사사건건 거의 우리의 일상을 세세하게 관리했고 또 간섭하셨거든요. 제가 애아빠와 결혼한 것도 엄마가 학벌 좋고 직장 좋은 남자라 이만하면 되겠다 싶은 남자와 중매의 결혼을 시킨 거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너는 왜 그렇게 혼자서 결정을 못하고 꼭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냐고, 다 큰 애가 왜 그렇게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하냐고 합니다. 동생은 이런 엄마를 지긋지긋해하면서 일찍이 독립해버렸고요. 엄마의 전화도 거의 받지 않고 삽니다. 저도 이런 제가 싫고 제 인생에 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엄마가 싫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완전히 끊고 살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없습니다. 더구나 엄마가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약간의 생활비를 보태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관계를 끊기가 힘드네요. 하지만 30도 한참 지난 제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건 이렇게 해도 되나? 엄마한테 또 혼나는 건 아닐까? 결정을 못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하는 걸 보면서 며칠 전에는 저희 아이가 엄마 또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이렇게 말하더군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의 경제적 도움을 끊는 한이 있어도 이제 전화 좀 그만하고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전화해서 매일매일 또 여러 하소연하고 엄마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30대가 훌쩍 넘어버린 한 주부님의 사연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혼은 했지만 사실은 아직 독립이 안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됐고 계속 아직도 부모님 그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연을 보면 뭐 소리 지르고 싶다, 소리치고 싶다는 얘기를 2번씩이나 하셨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애도 보고 엄마 또 할머니한테 또 물어보느냐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계기를 좀 한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근데 평생을 그 그늘 안에서 또 살아왔기 때문에 힘든 이야기예요. 특별히 또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서 더더욱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봤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지 곽지연 리포터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이제 누구한테 의지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전화해서 딸 안부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자꾸 자기 지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낫죠. 잘 취미생활을 갖게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나 취미생활이 생기다 보면 활력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생활이 되니까 간섭을 좀 덜 하시겠죠? 엄마랑 딸이 마음이 흐르지 않는 사이 같아요. 이제 이야기할 대상을 찾아서 딸에게 이야기하는데 딸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지만. 엄마든 딸이든 먼저 한쪽에서 가족으로서 서로 마음의 대화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 내가 엄마의 나이가 된다면 나는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엄마를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딸이. 일단 엄마가 많이 도움을 주시니까. 엄마가 너무 엄마 생활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 싫죠, 그냥.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활비를 보태주시는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나가서 살았는데 서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정리하고 나니까 서로 또 편해지고. 근데 한번 그런 충격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직장은. 예, 그럼 자연스럽게 엄마랑 통화할 시간도 좀 더 줄어들 거고 본인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요. 엄마도 딸이 무언가를 직접 벌고 있고 하는 딸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도 조금 줄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 입장을 보니까 교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과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 정보도 많이 듣고 이러다 보면 이게 분산이 돼서 딸에게 집착하는 게 덜 하고 그러면서 또 남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많을 텐데 이제 그게 부족하니까 딸에게 집착하면서도 이게 딸이 얼마나 힘들 것이며 이제 자기도 사실 힘든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어머니가 다른 부분에 관심을 좀 돌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서 봉사를 하고 단체에 소속해서 사람들의 삶도 보면서 같이 활동하고 좀 보람도 느끼고 이제 그런 거를 또 딸하고 대화하면 딸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엄마의 입장에서 또 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만약에 딸을 조금 더 내버려 둔다면 인정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딸은 그런 혼자서 지금 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지금 해봤거든요.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렇게 그 어떤 홀로서기를 인정해주고 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그 서로의 위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끊을 건 끊고 뭐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상담하시다 보면 많이 보시죠. 네, 많이 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상호 의존이라고 그러거든요. 상호 의존. 예, 왜냐 엄마만 집착하는 게 아니고 이 딸도 이미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정 장애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해요. 엄마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는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결혼마저도 그랬어요. 아, 맞아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아까 그 얘기 나왔어요, 정말로. 아니, 엄마가 좋아하는 그냥 이 정도 되는 남편이면은 되겠다 그래서 결혼했다고. 엄마가 결정해준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가 주는 돈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요. 네. 내 지분이 있는 거예요. 얘 삶에. 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마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대로 산다면. 예. 그래서 이제 사연 주시는 분은 이게 모든 잔소리가 엄마 탓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지만 네. 결정적인 잘못은 나한테도 있는 겁니다. 네네. 상대적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나한테만 그러는 건지 동생한테도 그러는 건지 아빠에게는 지금 전혀 없어요. 아빠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쪽으로 관심을 엄마한테 다른 쪽으로 좀 돌리게 하고 그런 방법만으로 이 관계가 해결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본인이 바로 서야 되는데 경제적인 의존까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물론 이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용돈벌이나 할 정도고
본인도 본인 표현대로라면 쥐꼬리만한 월급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결심을 못해서 그렇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일단 그 생활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포기하고도 살 수 있으면 정말 어렵더라도 그부터 일단 끊으셔야 돼요. 이 어머님이 네. 동생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처음에. 네네. 근데 이 동생은 나는 이런 엄마 싫어. 지긋지긋해. 이래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예, 그래서 예. 자기 인생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건강한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엔 서운할 수 있고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못된 기집애. 배은망덕하다.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감히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막 뒤집어지는 엄마가 많아요. 그럴 수 어떤 있죠. 때는 막 죽겠다고 하고 네.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해요. 예. 그러면 자식은 또 아우 이러다 엄마 큰일 나겠다 해서 또 수그러들고 그렇죠. 예. 들어가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엄마도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돼요. 네. 아, 내가 더 이상은 얘네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구나. 이거를 좀 일깨우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분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어머님이 왜 그럴까를 이제 자꾸 생각해 봐요. 이 어머님의 의도는 너 잘 되라고 해요. 그쵸? 물어보면 이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딸. 그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인 것 같아. 너 잘 되라고 한 말이면, 뭐 다, 거기 다 용서가 되고 다 넘어가야지 뭐라 그럴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딸도 그래서 자꾸 설득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 엄마가 나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 흠칫 떠올라지는 한 그 친구가 있어요, 사실은. 제 예. 친구인데, 네네네. 그 친구는요, 엄마에 의해서 학교도 엄마가 정해줬고요. 엄마가 정해주는 과를 갔고요. 그리고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던 삼수를 했어요. 엄마 때문에. 그리고 남편도 엄마가 정해줬어요. 지정해줬어요. 여기 이분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그렇네요, 보면 돼요. 정말로. 아, 저도 있어요. 있어요. 저도, 예. 이제 그 친구가 결국은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지금 이제 홀로서기 해가지고 살아요. 아, 예. 그런데 아직도 저는 너무 안타까운 제가 쭉 얘 성장 과정을 다 봤잖아요. 고등학교 네네네. 때부터 친구니까. 네. 그래서 엄마한테 왜 그렇게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되는가. 근데 착한 딸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마는 이 딸하고 거의 친구처럼 그냥 나의 분신이에요. 네네. 그래서 있어요. 이거를 네. 끊어버리기 전에는 이 연결고리, 이 부분에 대한 거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부모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부모님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게 다 너 잘되라고 널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거 변명이기도 하고요. 네. 착각이기도 하고요. 그게 사실은 자식 입장에서는 폭력입니다. 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도 그 미국으로 유학 가서 아이를 위해서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이혼을 생각할 만큼 끔찍하게 네네. 결과는 네. 참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을 수도 그럼요. 있다라는 분명히 거죠. 그런 것도 예.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나치게 지금 상호 의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지금 못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 정말 자식 그렇게 키우면 어떤 의미로 보면 자녀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에요. 아주 잘못된 쓸 길로 수 가는 있는. 지름길이죠. 그거. 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참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그 엄마하고의 관계를, 예, 새롭게 정립을 해야지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라도.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그냥 이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 연락을 안 받아? 그래서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남편이에요. 아.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분이. 그러니까 남편하고 연합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연합, 네. 정서적인 탄탄함의 그 부분을 남편하고 좀 하면서 엄마하고 분리가 되어야 돼요. 네. 그런데 정말 힘들게도 남편도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 혼자서 이 부분 하기는 저는 참 힘들겠다라는 것도 저는 느껴져요. 네네. 그 부분이. 왜냐하면 남편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 남편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내가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엄마가 되고 또 아내가 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설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좀 토닥토닥하는 거를 좀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의존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엄마랑은 안 할 거면은 사실 남편이랑 조금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 새롭게 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여기 무조건 남편한테 또 다른 의존을 그럼 하라는 안 뜻은 되겠죠. 아니에요. 예, 안 왜냐하면 되겠죠. 이렇게 의존하는 이미 여기 네. 길들여진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의존했다가 그대로 B라는 사람 만나면 또 의존해. 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중심, 주체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건강한 자기가 이때 초기 과정에서 이렇게 분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네. 대화하면서 이제 남편하고 상의하면서 조금 힘을 좀 얻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네. 부모로부터 이제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일상 속에서 나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네네. 예. 그게 아주 쉬운 상대에서부터. 지금 엄마는 나한테 너무너무 강적이어서 사연 보내시는 분은 아마 엄마한테 독립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고 지금 느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남편하고 얘기를 하셔서 경제적으로 조금 좀 힘든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둘이 감당할 수 있으면 빨리 생활비에서 독립하는 거. 지금 당장이 힘들면 엄마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최소한 뭐 예를 들면 내년 연말까지만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든 독립하겠다고 공표를 해버리면 본인도 방도를 강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소리가 막 지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그게 잘 안 되면 노래방 가세요. 노래방 가셔서 음악 막 틀어놓고 네네. 노래하는 것처럼 하면서 엄마한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 자리에서 좀 푸시고 그리고 엄마한테 직접 또 정말 엄마가 너무 자주 너무 길게 통화하는 건 도저히 내 생활에 안 되니까 뭐 횟수 같은 걸 조금 좀 조절하자고 한번 제안을 해본다든지 네네.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엄마 나 적당히 전화 끊을게 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남편하고 힘을 좀 모아서 네. 나한테는 너무너무나 강제인 것처럼 보이는 엄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둘이 함께 고민해 보셔야죠. 네. 저는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엄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그거 모르고 계실 가능성도 높죠. 그럼요. 네, 상당히 왜냐면 높죠. 이 딸은 지금 얘기를 못해요. 네. 자기만 골마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요. 엄마 나 돌아버릴 것 같아. 엄마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난 그만 놔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엄마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마의 목적은 우리 딸이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괜찮은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멈춰달라는 신호를 줘야 돼요. 엄마 내가 힘들어서 도저히 이제는 엄마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엄마도 이게 뭐지? 처음에는 네. 이게 얘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충격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끔 시간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 방송 녹음한 걸 잘 그대로 본인이 어떻게 서두를 꺼내서 차분차분히 얘기할 게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날. 네네. 그대로 어머니한테 들려드리세요. 혹시 어머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사연 보시는 따님은 어머님하고의 단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두 사람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니까 네. 잠시 일정 기간만큼은 잠시 관계를 좀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일단은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예, 문제 해결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본인이 홀로 서기에, 이제라도 또 시작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부터 엄마하고의 관계도 또 남편하고의 관계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